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제11장 완전경쟁시장 3절 완전경쟁하의 장기균형 볼게요. 자, 3절 완전경쟁하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단기균형을 봤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장기균형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단기와 장기와의 차이점 기억나십니까? 단기는 뭐야? 그쵸? 시설 용량이 고정돼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 시장 이론에선 신규 기업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요 장기 상황입니다. 장기는 뭐냐면 거기 우리 책으로 가보시면 자, 장기에서 기업은 우선 가장 적절한 시설 규모를 선택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시설 규모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채택할 수 있어요. 오케이, 요걸 채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량을 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장기 비용 곡선 위에서 선택한다기보다는 시설 용량까지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더 나가서 장기에는 아니 뭔가 플러스 이윤이 있잖아? 그러면 신규 기업이 진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기업이 플러스 이윤이 되면 생산량을 더 확대할 수 있고요. 신규 기업이 엔트리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윤이 0보다 작아서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자, 그러면 기존 기업의 일부가 퇴출돼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엑시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장기 조정 과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장기 조정 과정이 다 이루어져서 더 이상 장기 조정 과정이 없는 상태, 그걸 바로 우리는 장기 균형 상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우선 장기 조정 과정을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장기 조정 과정. 자, 장기 조정 과정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기업이 진입하거나 퇴출 가능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우선 거긴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서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상황인데 신규 기업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볼 수 있지만 기존 기업이 생산량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단기와 달리 시설 용량까지 늘렸다 줄였다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 한번 볼게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자,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 LAC 곡선이. 자, 그러면 단기의 평균 비용 곡선은 거기 보시면 약간 하늘 색깔로 되어 있습니까? 색깔 맞춰볼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접하게 되는 거죠. 최저점은 여기 있고 그래서 이게 단기 평균 비용 곡선 1 이렇게 있고요. 좀 뭔가 확장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단기 최저점을 지나서 이 오른쪽에서 만납니다. 접합니다. 이렇게 단기 평균 비용 곡선 2 이렇게 있어요. 한계 비용 곡선은 어떻게 있냐면 역시 이것도 U자지만 우리가 올라가는 데서 초점을 맞추고요. 여기 최저점을 관통해서 지나가요. SMC1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시설 용량이 클 때도 여기를 관통해서 지나갑니다. SMC2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장기와 관련한 이렇게 굵게 해볼게.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요. 한계 비용 곡선은 각각의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요것도 그냥 나중에 보셔도 되고 그래프를 그리면 왜 그런지 좀 알 수는 있고요. 뭐 증명까지는 안 하셔도 여기 만나는 부분 있죠. 여기 그 최저점을 관통해 지나갑니다. 다시 장기에 여기 나와 있는 한계 비용 곡선은 여길 지나가. 여기를 관통하고 여기 최저점을 지나가면서 여기를 또 지나가요. 단기와 한계가 같아. 이렇게 지나가는 장기 한계 비용 곡선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걸 보려는 건 아니고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책 가지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 338페이지 첫 번째 줄
단기에 주어진 시설 규모를 어떤 수준으로 가동시키는가 선택하는 것만이 가능하지만 단기에는 시설 규모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생산을 얼마나 할 것인가만 결정하는데, 장기에는 기존 기업이 시설 규모인 K의 규모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기업이 SAC 곡선의 지금 최적 선택이었다 할게요. 어떤 기업이 이게 K1의 시설 규모야. 그래서 K1의 시설 규모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규모 하에서 최적 선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치, 거기 보시면 여기 만나는 점이니까 거기 시장에서의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냥. 자, 그럼 요게 D고 요게 MR이야. 그럼 이윤극대 산출량은 MR과 요게 만나는 거야. 자, 그래서 SMC1과 MR이 같아지는 점인 이거인 거의 밑으로 가보시면 어떻게 돼? Q 이렇게 Q1이라 할게. 여기를 합시다. Q1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오케이? 뭐 Q 이렇게 하긴 그래서. 자, 그래서 Q1을 선택하고,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이윤극대 산출량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윤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요거 여기가 P고 A씨가 여기잖아. 단위당 요만큼의 이득을 얻게 되고요. 거기다가 Q를 곱해 요 차이만큼. 요게 바로 단기의 이윤의 크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윤의 크기는 이만큼이 됩니다. 이거 파이1이라고 할게. 예, 이렇게. 됐죠? 그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첫 번째 달러. 자, 여기서 산출량을, 여기는 Q1이라 쓸게. Q1을 선택하고 주어진 시설 규모 하에서 이윤이 가장 커질 수 있는 거,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장기에는 시설 규모까지 조정할 수 있어요. 시설 규모.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아니, 여기까지 K2 요거까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할게요. K2의 시설 규모를 선택합니다. 오케이? 선택하면, 자, 그러면 이윤극대 산출량이 어떻게 되나 볼게요. 요게 MC랑 여기 나와 있는 요거 만나는 거잖아. 우리 책으로 가보면 거기 B라고 돼 있어요. B. 자,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B점에서 이런 식으로 이윤극대 산출량을 결정할 수 있게 되고요. Q바 이렇게 나와 있죠. Q바 Q2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거기 가 보시면 거기일 때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접하는 걸로 그려놓긴 했네. 자, 아무튼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단기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로 해도 돼. 근데 우리 책에서는 이걸 접하게 그려서 여기에 만나게 해놨습니다. 근데 뭐 여기라 할게. 여기라. 오케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 자, 그 밑에 내려가면 A씨가 여기 최저점에 관통해서 여기 접하는 점을 이제 시장 가격에 맞췄거든. 여기 접하는 점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책에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튼 시설 용량을 확대했을 때로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이윤의 크기는 이만큼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 이윤이 더 커지는 거 보이십니까?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윤의 크기가 이렇게 해서 더 커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책에서는 B점을 선택해서요, 규모를 더 크게 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기존 기업이 이렇게 시설 용량을 크게 선택하게 되면 따라서 이윤이 더 커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산업의 장기 조정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인더스트리 하에서 산업의 장기 조정.
자, 이거는 산업의 장기 조정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신규 기업이 들어오고 퇴출돼서 나가고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줄, 어떤 산업 안의 모든 기존 기업이 앞으로 설명한 장기 조정의 작업, 시설 규모를 늘리고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조정 작업을 했는데 시장에서 상품의 공급은 종전보다 더 커지게 돼서 산업 전체의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시장 가격이 하락하게 돼요. 자, 다시요. 기존 기업들이 봤을 때 이윤이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럼 기존 기업은 이윤이 커지니까 Q를 증가시키면 오케이,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에 뭐 그림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 앞에 거랑 연결시킬게. 시장에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개별 기업들이 플러스 이윤을 누리게 되니까 이렇게 생산량을 막 시설을 늘려서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공급 곡선이 거기 책에 말로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우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케이? 아니,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게 되니까 시장에서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받아들이는데 얘가 밑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게 내려가요. P가 하락하게 되죠. 이해 가시죠? 아니,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본 것처럼 개별 기업 입장에서 시장의 가격이 하락하면 시장의 가격이 더 이렇게 자꾸 하락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자, 거기 책으로 다시 가볼게요. 산업의 장기 조정 과정. 공급이 점차 증가해서 P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시설 규모를 너무 크게 결정했다 생각하는 기업들은요, 시설 규모를 줄이게 되는 것이고요. 아니, 기존 기업의 일부는 또 점차 이게 하락하게 되니까 특히 LH보다 더 밑에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손실을 보겠지. 그런 기업들은 일부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조정 과정을 거쳐서 맨 마지막 줄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윤이 감소하거나 파이가 감소하거나 오케이? 기존 기업의 일부는 시장에서 퇴출돼서 나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 볼게요. 339 밑에서 세 번째 줄. 장기 균형 상태에 이를 때까지 산업 차원에서는 또 다른 성격의 장기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산업 안의 기업들이 이윤을 얻고 있는지 손실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진입과 퇴출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지금 기존 기업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 말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윤이 0보다 커요. 이거라면 기존 기업 말고 신규 기업이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신규 기업이 엔트리를 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야, 저기도 제가 이윤, 플러스 이윤을 누리고 있대.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진입을 해요. 그럼 이렇게 신규 기업이 진입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에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에 일조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렇게 P가 다시 또 하락하게 되면 아이고, 이거 남는 장사가 아니네 라고 하면 버티지 못하는 일부 기업은, 기존 기업의 일부는 그 다음에 또 엑시트해서 퇴출돼서 이탈하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위에는 기존 기업 설명을 하는 거야. 기존 기업은 생산량을 늘릴까? 자본 시설 설비를 줄일까?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는 게 있고, 양의 이윤이라면 신규 기업이 진입하게 되고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기존 기업의 일부가 퇴출돼서 나갑니다. 자, 그래서 340페이지 가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이윤은요, 여러분 경제적 이윤이라는 거 당연히 아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줄에 경제적 이윤이 되기 때문에 총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빼는 거야. 우리 회계적 이윤과 경제적 이윤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TR에서 아무 얘기 안 하면 경제적 이윤이야. 그래서 기회비용을 다 감안을 한 총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생산 과정에 투입된 모든 자원들, 자본을 포함한 기회비용을 뺀 나머지가 되고요. 만약 이 산업의 기존 기업들이 양의 이윤을 얻게 된다면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얻게 되는 거야. 우리 이 경제적 이윤을 뭐라고? excess 해서 초과라는 말을 붙이죠. 초과 이윤이다. 그러니까 초과 이윤이 양이 돼버리게 되면 신규 기업이 와, 기회비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게 있네 해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얘기가 거기 있어요. 이 산업 안에 기업들이 이처럼 정상이윤 이상, 거의 밑줄 치세요. 정상이윤 이상, 그걸 뭐라고? 초과이윤을 누리게 된다면 새로운 기업들로 하여금 높은 수익을 바라고 이 산업으로 진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요. 새로운 기업들의 진입은 산업 전체 공급을 증가시켜서 역시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킵니다. 자, 공급 곡선을 우측 이동시키게 되니까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이윤에 이끌려서 이 산업에 진입하는 새로운 기업들로 인해서 상품의 공급이 늘어나고 그 결과 가격이 떨어지는 장기 조정 과정,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더 이상 멈추게 되면 장기 균형 상태에 가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시장 가격이 너무 낮아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윤이 0보다 작다고 할게요. 이거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죠. 기존 기업의 일부는 퇴출돼서 나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다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엑시트 하게 되면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되는 과정을 거쳐서 자, 2번 장기 균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균형 상태에 도달하면 더 이상 변할 요인이 없는 거죠. 자, 완전 경쟁하에 시장이 장기 균형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은 균형이라는 게 뭐야? 다른 교란 요인이 없는 한 산출량과 가격이 그 상태에서 계속 유지돼서 변화할 만한 요인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변화할 만한 요인이 없는 상태. 요게 바로 장기 균형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경제 주체가 필요한 조정을 다 마치고 주어진 상황이 자기에게 가장 유리하다 생각해서 멈춰 있는 거야. 자, 자신의 어떤 행동을 수정할 요인이 없는 상태야. 그게 바로 균형이죠. 자, 기업은 주어진 시장 가격하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시설 규모를 갖게 되는 거고요. 주어진 가격하에서 P에서 최적 자본 시설 이랄까 요거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장기 고성형에 맞춰서 단기 AC, SAC 그 최적 선택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생산된 상품을 시장에 판매하는데 또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장기 균형 상태가 성립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을 정리했는데요. 자, 요거 균형 상태 조건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첫 번째는 현재 시장 가격에서 각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을 선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가격 하에서 주어진 P에서 최적이라는 게 뭐라고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선택하고 있고요. 다른 교란,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다른 교란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이윤을 얻기 위해서 생산량을 변화시키거나 진입과 퇴출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상품의 시장 가격이 장기 한계 비용과 같아야 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P가 장기 한계 비용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 가시죠? 이게 이제 최적 상태라는 거야. 다음 두 번째. 자, 장기이기 때문에
이 산업에 진입하려는 기업도 없고 이탈해 나가려는 기업도 없어야 됩니다. 엔트리와 신규 기업에 대한 진입과 엑시트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요. 뭔가 플러스 이윤이 있으면 신규 기업이 진입하고요. 손실이면 기존 기업이 나가잖아. 그런 게 없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이 얘기는 뭐야? 그렇죠. 경제적 이윤이 제로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윤이 빵이 되고 이윤이 빵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장기 평균 비용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렇잖아. A씨보다 P가 높으면 플러스 이윤이고요. A씨보다 낮으면 손실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게 성립해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시장 전체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아야 돼. 현재 시장 가격에서 지금 주어진 현재 가격 하에서 주어진 P에서 우리 앞에서 시장 전체 모양을 살펴보면 모든 기업들이 생산 공급하려는 상품 양은 생산량이죠. 이 가격에서 소비자들이 구입하려는 상품의 양. 그래서 전체적인 총 생산량과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같아져야 한다. 수요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 한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 나타내는 게 밑에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조그맣게 그릴게요. 시장 전체에서의 수요와 공급 만나는 점. 요게 거기 보시면 2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고요. 여기는 P인데. 자, 요 가격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이 프라이스 테이커잖아. 이걸 받아들이거든요. 이렇게 P스타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때 요게 P야 P. 이때 여기 보시면 LMC 거기 보십니까? LMC 약간 검정 색깔로 했는데 이렇게 LMC 같아야 되고요. 그다음 LAC 이것도 같아야 돼. 요 점에서 그러니까 LAC가 같아야 되니까 LAC가 U자 형태인데 이렇게 최저점이 여기를 관통해야 되니까 LAC 이런 모양이 보여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림을 가 보시면 단기도 마찬가지야. 단기도. 그래서 342페이지 가보시면 단기도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가 있으면 가격이 이렇게 플러스 이윤이 되면 신규 기업이 진입하게 되니까 여기 큰 그림 그려놨어. 뭐 같은 건데 여기다 다시 하면 시장의 가격이 여기 장기 평균 비용 곡선 최저점에 만나고 여기에 단기 한계 비용 곡선 이렇게 만날 때가 바로 장기 균형 나타냅니다. 342페이지 가볼게요. 자, 거기 11-5가 있는데 장기 균형을 나타내는 F점에서는 P가 S끼리도 똑같아. SMC, 그리고 SAC, LMC, LAC 이렇게 다 똑같아집니다. 자, 그래서 0의 경제적 이윤을 얻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요. 물론 이제 어떤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경영진이라든가 더 열심히 일하는 종업원 그리고 더 품질 좋은 원자재 공급원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라면 좀 더 낮은 비용으로 플러스 이윤을 더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가상적인 상황이고 이론상 현실에서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보면은 완전히 동질적인 상품이 정보를 완전하게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플러스 이윤을 누리고 마이너스 손실을 보는 그림 조작하는 거 그런 게 밑에 읽을 거리가 나와 있잖아.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비용 관점에서 봐서 생산 비용을 정의하게 되면 이윤이 장기에는 제로가 돼야 된다는 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다가 따라서 장기에는 롱런이라 쓸게요. 이윤이 제로가 돼야 한다는 게 무슨 약간 생각을 하다 보면 아니 이게 아닐 수도 있지 않나 하는데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적 비용을 사용해서 그런 것이지 만약에 잠재적 능력 있는 사람이 비용을 낮췄다? 그럼 그만큼 사실 회계적 비용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적 비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잠재 비용을 고려하게 되면 이윤은 제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기회비용 관점에서 보면 그처럼 높은 질의 투입 요소에 대해서 더 많은 보수를 가져가게 되는 거
양의 이윤이 아니라 경제적 이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로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읽을 거리는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 산업의 단기 공급 곡선 말고 장기 공급 곡선에 대해서 조정 과정을 봤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